자, 교재 105쪽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가 있어요. 그게 자 1번 도시공객시설 정의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2번 기반시설의 종류 보시면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하는데 크게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는 45가지 시설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여러분 시험에 사실은 출제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출제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사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4회 시험까지는 이걸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25회 이후부터는 기존에 중개업과 관련 없는 분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틀을 깨버리고 25회, 26회, 27회, 28회 4년을 내리냈습니다. 그래서 25회 이후부터는 공법에서 중개업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관련 없는 것도 그만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년을 내리내다가 29회, 30회, 31회 3년 동안은 또 출제를 안 했어요. 올해 32회는 또 새로운 출제는 또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좀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계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같은 거. 자, 공간시설은 광장, 의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같은 거. 유통공급시설은 유통공급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저장 및 송유설비 같은 거.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구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자,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도축장, 조합의료시설 같은 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자, 이런 45가지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좀 읽어두시고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줄 때 어느 부분 주의하라라고 하면 대부분 그 부분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이나 광장은 여러 개로 또 세분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다시 1번에 도시공객시설 정의에, 거기 보시면 도시공객시설이라 하면 다음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줄치면 되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기반시설은 크게 7가지, 세부적으로 45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2가지 방법.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설치될 수도 있고, 또 한 분류는 도시군 관리계획, 즉 이 실행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이 설치방은 크게 2로 나눠집니다. 미리 도시군과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어떤 거냐. 이거는 규모가 크죠. 대규모로서 이 대규모 기반시설 중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거. 자,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소규모 같은 거. 주차장 등등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은 설치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규모가 큰 것은 미리 도시공학 결정으로 설치해야 되고,
자, 상대 규모 작은 것은 도시공간 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밑에 거 도시공간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그냥 기반시설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밑줄친데 보시면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이 결국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자 시험에 물을 때 모든 기반시설은 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하면 틀리죠.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 이런 뜻이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거기에 2절에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관리에서 1번 기반시설의 설치 보시면은, 자, 원칙은,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자, 줄칩니다. 미리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되는, 자, 그런 기반시설을 그 옆에다 씁니다. 자, 그거는 대규모로서 도로 같은 것이고 그걸 도시공객 시설이다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번에 예외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한다는 뜻인데 그 옆에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된다는 뜻이고,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주차장 같은 것인데 이는 도시공계획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해서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공간 결정 설치하면 도시공계획시설이고 결정 없이 설치하면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자, 그 밑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 강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차장이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뀌었죠. 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시설, 시장, 공공, 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역 훈련시설, 청소년 수리시설, 저수지 등등. 자, 이런 시설들은 다 규모가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 시험 물을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결정으로 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다. 이런 문제 잘 내는데, 자 그럼 1번에 전세버스 정류장, 2번 자 건축물 부설광장, 3번 자 학교, 4번 도축장, 자 바닥이 500제곱미터짜리, 5번 주차장. 자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여기 묻는데, 이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가 한 150가지 되는데 그거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오면은 제가 여기 미리 써뒀듯이 규모 큰 것은 도시공간 결정이 되고 규모 작은 것은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왔을 때 도시공간관리 결정 설치하는 기반시설 찾아라면 이 5가지 중에 제일 규모 큰 게 답이에요. 제일 규모 큰 것은 결국 3번이 답이죠. 전세버스 정류장, 전세버스라는 것은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아니라 여러분은 계문 같은 데 놀러가기 위해서 대절하는 버스, 그런 버스를 정차해 두는 곳을 전세버스 정류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과 한 몇백 평밖에 안 돼요. 건축물 부설광장 한 30평 돼요. 도축장 마당 500제곱미터니까 150평쯤 되는, 주차장 몇백 평밖에 안 되죠. 학교는 이 중에 제일 큽니다.
수천 평 이상이 되니까 이게 답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형태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2번에 도시공개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3번에 도시공개시설의 공중지하의 설치 기준 보상은 자,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도시공개시설 관리는 5, 6월 달쯤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으로 가서 1, 2월 단계에서는 광역시설 뜻만 좀 배웁니다. 광역시설이란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제가 필요한 다음에 강목시설로서 대통령이 제한 시설인데, 자, 1번 줄칩니다.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적 관할구에 걸치는 시설. 뭐, 도로 같은 거죠. 2번 2 이상 특광, 세덕도, 시군에 공동 이용하는 시설 줄치고,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광역시설이다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일 때 이걸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적인 정비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걸친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같은 거. 그 다음 2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항 같은 거. 자,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한다면 이걸 광역시의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친 도로나 2개 이상 행정구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공항 같은 시설을 자, 광역시설이다.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의 종류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 기반시설이 이렇게 2개 이상 행정에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하게 되면은 달리 부르자. 광역시설로 부르자.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자, 여기에 B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AC 관할구역에 있는 이런 도로, BC 관할구역에 있는 이런 도로, 자, 이런 도로. 자, 이런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예. 자, 그리고 A씨와 B씨에 이렇게 걸쳐있는 이런 도로는 2개 이상 행정에 걸쳤으니까 광역시설이다. 똑같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에 내 있으면은 기반시설이고 2개 이상 행정에 걸치면 자, 광역시설이 돼요. 자, 여기 A씨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 공항입니다. A씨만 쓴다면 기반시설인데 B씨도 같이 쓴다면 공동이용하니까 이게 결국 광역시설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기반시설, 광역시설 말을 이렇게 구분하느냐? 설치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기반시설인 도로다 하면은 A씨 관할구에 있는 도로는 A씨 부담이 설치 비용을, B씨는 B씨가 부담하면 돼. 이렇게 2 행정구에 걸쳐있는 이런 광역시설일 때는 공동비용 부담입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A씨 관할구에 있지만 B씨도 이용한다면 광역시설이니까 이 설치 비용은 B씨에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신공항 같은 거 가덕도에 설치하지만은 자, 울산광역시에도 경상남도 이용해야 되니까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도 같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렇게 만일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여러분도 울산시에서도 신공항 건설에 일부 부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이 2개 이상 행정에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한다면 달리 부르자. 광역시설로 그렇게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교재 2번에 광역시 설치관리 이하 부분은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공동구 설치관리. 자, 이 공동구도 여러분 시험에 25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구도 여러분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중개대상물도 아닌데 25회 시험이 그만큼 이제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에서는 출제의 경향이 확 바뀌는 해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동구는 무슨 뜻인지만 배웁니다. 공동구라 함은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도로 같은 데 내려가면은 맨홀 있죠. 그 뚜껑 열고 들어가면 지하에 이런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이 공동구다. 자, 이게 전기선, 통신 케이블, 수도관. 자, 이런 지하 매설물을 여기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도 바꾸고 도로구조 개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수용됨으로써 일단 거리에 전봇대 같은 것이 없으니까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게 수용되면은 그만큼 이 전기선이나 통신, 수도관을 보호하기 상당히 좋겠죠.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공동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제일 앞에 10매치가 있네. 16회 이런 낸 적 없습니다. 언제부터 나왔다? 25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그 옆에 공동구 설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112쪽까지는 3, 4에 가서 보시고 113쪽에 가시면 도시공객 시설부지 권리구제라고 들어가 있죠. 매수 청구권의 제도적 배경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뒤에 걸 먼저 보고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121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이것부터 배워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부터 봅시다. 1번에 의 보시면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줄치고. 거기에 특히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 칠판 보시면은, 기반 시설은 종류가 두 가지죠. 도시공객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인 이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규모 큰 도시군과 결정이사 설치되는 이런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공항 같은 규모 큰 시설을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이걸 설치를 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 중에 어떤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 몇 차례 냈는데 이래 놔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틀리겠죠? 기반 시설 하면은 도시공객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걸 다 같이 이 사업으로 설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은 이 사업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도시공객 시설인 것만 이 사업으로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놓고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걸 설치한다. 한 100km짜리를.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로 100km,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철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 항만, 굵직굵직한 기반시설은 다 이걸로 설치해요. 이 사업으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규모 기반시설 중에 도시공개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터널도 있고, 자, 이렇게, 자, 도로를 설치합니다. 자, 여기에 도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강도 흘러가고, 자, 그러면 강에는 다리 놔줘야 되죠. 다리 이래 놔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위로도 이 도로가 설치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자, 지목이 전인 토지. 바깥은 데도 있을 수 있죠. 을이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인접지. 이 도로가 설치되는 옆에 있는 토지. 이런 것은 병이 가지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자, 국공유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곳으로 100km짜리 도로를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도로라는 것은 자, 도시군과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도시군계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라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결정해서 고시부터 딱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은 자, 도로 설치가 실행되겠죠. 실행되면서 법적 효과를 줍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법적 효과가 자, 첫째, 개인 토지. 저기 있는 갑토지나 을토지 같은 이런 개인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도록 제한시켜요. 자, 갑토지나 을토지는 자, 도로부지로 써야 되죠. 결정 고시됐으니까. 자, 갑토지나 을토지 위에 만일 건물 같은 걸 짓는다면은 자, 도로 설치 사업에 방해되겠죠. 이 결정 고시되면 사용수익이 닦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 대인 토지, 갑토지 위에 건물 지으려면 허가 안 해준다? 허가 안 해줍니다. 여기는 도로부지가 됐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있는 국공유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사용수익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반드시 이 사업부지로 써야 돼요. 자, 이거 만일 위반해서 처분을 했다. 이 처분 행위 전부 다 무효 처리가 돼버려요. 그럼 개인 토지는 처분해도 됩니까? 되겠지. 뭐만 제한합니까? 사용수익만. 자, 그러면은 개인 토지는 굳이 처분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 누가 곧 도로부지 될 걸 저걸 매입을 하겠어요? 매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굳이 처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저것부터 도로에 대한 도시군과 결정고시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여러분 책에 132쪽을 잠시 보세요. 자, 132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국공유지로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데가 있죠. 거기 밑줄 치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반드시 저 도로부지로 써라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책을 앞으로 내려오시고, 자, 122쪽 보시면은 2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를 해서 도로에 대한, 도시군객시설에 대한 도시군관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도로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자,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걸 수립을 해야 돼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이 사업에 드는 돈,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개인 토지 같은 보상해줘야 되죠. 이런 재원 조달과 보상 등에 관한 예산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합니다. 예산 사업하려면 돈이 들죠. 저 정도 같으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거의 100조 가까이 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자, 그 설치를 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면 500조 정도 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뭐, 공사비도 들고, 토목공사비도 들고, 또 땅값도 보상해줘야 되죠. 다 정산해보니까 500조 정도입니다. 자, 저게 다리. 저도 설치할 때 비쌉니다. 우리나라 최고 비싼 다리가 그가대교죠. 그가대교 그때 당시 2조 8천억. 지금 돈으로 닦는다면 약 6조 정도 듭니다. 다리 그가대교 하나가 6조예요. 그럼 터널 저거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나 저런 데 가면 터널 긴 거 있죠? 5km, 6km짜리 되는 터널 있죠? 짧은 것도 있고, 짧은 거는 1, 2천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터널이 5km, 6km 되는 것은 조 단위로 들어요, 조 단위로. 그래서 저 손 내면 다 돈이에요, 저기. 그럼 저는 한 100조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뭘 확보해라는 겁니까? 예산 확보해. 예.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자,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수립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우리 앞에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맞는다 했죠? 입안한 사람이 수립을 하고, 수립 시기, 자, 언제까지 그 수립을 해야 되느냐?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내 수립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수립을 해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군객시설에 대하여 그 집행시기, 예산 확보,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행정계획이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수립권자, 수립 절차. 자, 거기에 원칙적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옆에 쓰면 됩니다.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향군수는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 자,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까지 줄쳤습니까? 다만 다음은 3사례 가서 보시면 돼요. 왜? 그거는 뒤에 걸 좀 배워야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2년 내 수립인데, 자, 그것도 설명하려면 뒤에 거 다 끄집어 들고 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살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예외적 수립권자라든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 해당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만내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자, 이 입안을 했을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해란 뜻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줄이면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 수립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수립 절차 3번에 그거는 5, 6월달 이해 보면 됩니다. 공고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이 다 돼가 있죠. 다 5, 6월달에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놉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리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때는 첫째 도시공간 결정고시에서 도로부지 확보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예산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시행자.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할 거냐? 예. 자, 사업은 누가 시행하느냐? 자, 대부분 행정청이 시행합니다. 행정청이. 자, 특별시에서 저 도로 설치 사업을 하는 저곳이 특별시 관할 구역 아니다 하면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 아니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아니면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일 때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사업은 이 사람들이 혼자서. 네. 자, 자, 그래서 행정청일 때는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단일한 행정구역장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할 때는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 최소한 시행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이 됐을 때는 자,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행정청. 자, 행정청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반드시 지정 시행해야 됩니다. 비행정청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뭐 비행정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공시행자, 뭐 한국토지택공사 같은 공기업 있죠. 이런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25쪽에 행정청인 시행자로 되어 있죠. 1번 원칙의 줄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한다까지 줄치면 되고, 끝말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한다로 되어 있죠. 이 말은 관할구역 사업은 이 사람들이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 내 사업은 여기 있는 단일한 행정구역장들이 다 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자, 2번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양갈로 1번은 뭐 3, 4쯤 보면 되고, 내려가면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까지 줄치고,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서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는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자, 이럴 때 관할 시행문서에게 늘어서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정청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 지정에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행문서로부터 줄칩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가 줄친대요.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행문서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그게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 4쯤에 보시면 돼요. 자,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행문서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자,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이 제한 바에 따라 지정명을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행정심판이나 핵심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것도 3, 4를 융합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네 번째, 실시계획 단계로 갑니다. 자, 이 실시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구체적인 공사계획입니다. 자, 저게 도로 설치 사업을 하죠. 도로 설치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작성은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작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자, 대도시 시장 같은 사람에게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대로 공사를 해도 좋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실시계획의 작성 후 실시계획 작성 주체, 자, 모든 시행자를 해놨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당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제안하는 다음 사항은 자세히 밝히거나 자, 첨부합니다. 공사 관련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작성 내용과 첨부사항 있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비행정청이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이나 2번 시설사업 분할 시행할 경우 실시계획 작성은 다 5, 6월달 이후에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작성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인가 절차로 가서 도시공개시설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쳤습니까? 인가권자 중요 안 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인가 받는다는 뜻이 중요하지.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자, 다만 준공검사 받은 후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 변경을 위하여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 인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항일 때? 뭐 경미한 사항일 때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인가 신청 시 제출 변경 페이지는 뭐 3, 4 위에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실시계획 인가 생략 사유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런 것도 시험에 묻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보면 틀려요. 안 보면 맞춥니다. 아시겠습니까? 워낙에 경미한 사항이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그 첨부상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 계획, 시행기한 그 밖에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을 명시 첨부해야 됩니다. 자, 2번에 조건부인가, 자, 그것도 3, 4래. 그 다음에 3번에 실시계획, 실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3, 4 중에 한 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에 실시계획에 다르게 사업 시행 시 효과, 거기에 1번, 2번 행정대집행이나 원상 회복 명령은 다 5, 6월달 이후에. 보충학서, 자, 그거는 3, 4를, 그게 도시공익시설에 대한 이행담보에 대해서 1번 이행보증금 예치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래. 2번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찾았습니까? 자,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서류 열람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달 이후에. 실시계획 고시로 갑니다. 자,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자, 고시해야 되겠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작성, 자, 인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폐지하거나 실시계획 효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경우 간보에, 시도 대도시장이 할 때는 공보에다 고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번에 통보 버리시고, 3번에 실시계획 고시 효과로서 인해가던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 버리면 됩니다. 자, 다 버렸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이, 자, 인가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가 5번째가,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해야 돼요. 저게 도로 설치에 갑토지 있죠, 갑토지. 자, 을토지는 개인 토지죠. 자, 그거 사업에 필요하니까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돼요. 그 수용, 사용 주체는 누구냐? 사업의 시행자가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수용을 할 때 준용해야 할 법이 있는데,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함에 있어서 특례가 하나 인정돼요. 이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공취법은 수용을 하려면은, 자, 우리가 공익사업, 국가 자체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취법에는 수용할 때는 반드시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우는 도로 설치 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죠. 이거 별도로 받으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은 사업인정고시 받으면서 뭐 해준다? 의제에서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용할 때는 인접지, 자, 인접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일시 사용만 해야 됩니다.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병토지 같은 거 있죠? 이는 인접지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업부지에 해당이 안 되죠? 이는 수용 못 해요. 이거는 잠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수용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그리고 갑토지, 을토지 수용할 때, 요것만 딱 수용해요. 그럼 옆에 남은 토지는 수용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남은 것이 몇 평 안 되죠? 자, 난중에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몸대짓 합니다. 예. 요거 딱 도로 설치하고 나면 요거 싹 요래가 여기에 뭐 하느냐, 접도구역이에요. 도로 보호구역입니다. 자, 요것만 돈 딱 주고 요 뒤에 남은 거 있죠, 이거 접도구역 정해가지고 수용과 똑같은 효과가 나버려요. 그럼 명의만 갑을 명의만 대가 있죠. 자, 그리고 도로 보호구역으로 누가 쓴다? 국가 자체 써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가 다 수용된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남은 토지를 우리가 이걸 잔지라고 합니다. 잔지는 수용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딱 수용할 때, 자, 남은 토지, 잔지가 남은 것이 사용하는데 문제 생기죠.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이 국도든 고속도로면 여기에 적도 보호구역이 들어옵니다. 적도에 들어오니까 무조건 잔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을 같이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서류를 딱 제출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또 안 해줘요. 결국은 요 적도구역 제도를 이용해서 돈은 조금 해주고 너무 토지를 다 이용하려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 의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런 경우에는 잔지 수용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한다. 그럼 병토지 같은 건 인접지니까 이건 수용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수용 못하고 일시 사용하는데 병은 참 재수 없습니다. 여기 또 적도구역 돌아버리죠. 그 병은 이제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토지는 일시 사용해주고 나중에 적도에 지정해버리죠. 병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이런 수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수용하는데 상당히 불합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뜻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 보면은, 공사 완료 절차가 먼저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은, 그 다음이 이제 6번째가 착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 받고, 자,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은 이 절차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자, 우리가 도로공사 하는 거 보죠? 도로공사는 볼 때 요 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도로 닦고 하죠? 요거 보고 있어요, 요거. 그 도로공사 앞에 이 절차를 다 거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치고 난 뒤에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가 완전하게 처음부터 이 완공될 때까지 20년 정도 걸려요. 요거 앞에 절차가 한 10년 걸리죠. 요거 공사 기간이 5, 6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국에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다 설치돼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그게 131쪽에, 자, 그게 공사 완료 공고라고 되어 있죠. 완료 절차라고 되어 있죠. 완료 보고서 제출.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공사를 마칠 때 7일 내 국토교통부이 정한 바에 따라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줄치가 아무도 없어요.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준공검사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됐다 인정했을 경우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그럼 모든 절차가 어떻습니까? 끝이 난 거예요. 자, 그 밑에 2번이나 그 다음 페이지 준공검사 등을 이제는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사업시행자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강제수리 무상열람 등, 2번 도시공시설사업 분할 시행, 서류 공시 송달, 자, 그런 것은 다 3살 위에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밑에 국공기 처분자는 이미 봤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토지 등 수용 사용이라 되어 있죠. 자,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잠시 쉬었다가 이것부터 합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니까.